네, 잘 쉬고 왔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세요. 어, 그 외국 사람이 말을 하면, 저거 문법도 맞는데, 저 말도 맞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써. 우리는 그렇게 안 쓰는데, 이상한데? 네, 이거를 부자연스럽게 쓴다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언어를 부자연스럽게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대부분요. 그 나라 사회나 문화에 맞는 표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 만날 수 있는 한국인 친구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으니까 사전에서 공부하는 건 많지만 상황에 맞는 말을 잘 모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말이 안 통한다라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죠. 외국 학생들한테 그런 경험이 있는지, 그때 왜 그랬는지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런 대답이 왔는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말이 안 통한 경험을 말해보라고 하니까, 저는 옛날에 학교 식당에 가서 주문할 때 아주머니께 밥 좀 많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주머니가 밥 많이 주지 않고 파 많이 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음 잘못해서 아주머니께서 밥이 파인 줄 알았습니다. 파가 뭐예요? 그린 오니언. 선생님 지금 그림 좀 그려보겠습니다. 파를 날씬하게 그려야죠. 네. 자, 뭔지 알겠죠? 여러분 요리할 때 쓰는 거예요. 선생님 파 그림 괜찮아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주머니, 밥 좀 많이 주세요. 네. 그게 한국 사람에게는 파로 들렸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 학생 예를 보여주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이 한국말을 했는데 왜 서로 통하지 않았지?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은 대부분 발음, 어휘, 문법을 틀려서 그래서 잘 통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에 맞지 않은 표현을 썼어요. 언어 문화를 틀렸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언어 문화를 틀리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외국어에는 언어 문화를 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국에 오면 우리은행이 있어요. 우리은행. 네, 은행 이름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 내 나라, 내 집, 내 아빠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아빠라고 말하는 거 알죠? 아이가 한 명밖에 없어도 형제가 없어도 우리 아빠라고 합니다. 내 아빠라고 하는 경우는 아직 한국에서 어린 한국말을 잘 모르는 한국의 언어 문화를 잘 모르는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이 나보다는 우리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은행이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돼지식당. 한국에 와보면 식당 이름인데 돼지식당이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머 선생님 저기는 돼지고기만 팔아요? 네, 그렇게 묻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 돼지는 깨끗하지 않잖아요. 식당은 깨끗해야 되는데 왜 다른 동물이 아니고 돼지예요? 저 식당은 안 깨끗해요? 안 가고 싶어요. 네, 이런 학생들도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돼지가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물론 뭐 밥만 많이 먹고 뭐 이런 사람을 나쁘게 말할 때도 쓰지만 그런 것보다 잘 먹어서
그 사람에게는 럭키, 네, 복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좋은 의미로 돼지를 씁니다. 돼지 식당은 자, 와서 잘 먹고 여러분 복 많이 가져가세요 라는 그런 의미로 쓴 거죠. 까치설이라는 말도 한번 선생님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설날은 우리가 1월 1일, 자, 그 날은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까치는, 자, 선생님이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에서 이미지로 사진을 찾아서 온 건데요. 이 새예요. 이 새 이름이 까치입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있습니까? 좀 크죠? 그리고 까깍까깍 이렇게 울죠. 영남대학교에도 이 까치가 많은데요. 근데 한국에서 까치는 좋은 의미의 새예요. 자, 그거를 길조라고 하는데요. 까치가 까깍까깍 울면 오늘은 기다리던 손님이 오는가 봐. 오늘은 기다리던 뉴스, 소식이 오나 봐. 이렇게 옛날부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온다. 그것을 알려주는 새가 까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이 까치설은요. 1월 1일 하루 전날 이야기고요. 까치설의 뜻은 작은 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설 아니고 그거보다 하루 전날에 작은 설이란 뜻이죠. 원래 그 아찬설이었습니다. 근데 아찬이라는 말이 아찬, 아지, 아기 뭐 이런 말이 한국에서 작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 사람의 아기는 알죠. 그 다음에 소, 엄마 소가 있고 소, 아기는 송아지예요. 송아지. 말 아기는 망아지죠. 네, 이렇게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 할 때 아지, 그 다음에 아찬, 아치, 그리고 아기 이런 말들은 모두 작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실은 그냥 아찬설은 작은 설이고 아찬하고 까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아찬이란 말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그 말을 아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선생님처럼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은 알지만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아찬이 뭐지? 이 말은 무슨 뜻이지? 자, 그때 한국 사람 머릿속에는 까치가 생각난 거예요. 발음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좋은 뜻이니까 설날도 좋은 거고 내일은 설날이 되는 그런 good news,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까치설인가 봐. 그렇게 알고 까치설이라고 했고 한국에 노래도 있어요.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아이들 때부터 계속 배웁니다. 자, 선생님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의미와 상관없이 그 나라 사람에게 좋은 느낌, 좋은 문화적인 의미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동물은 좋은 이야기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도 까치는 좋은 새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나라에서 까치가 나쁜 새라면 도둑새처럼 나쁜 새라면 그러면 절대로 까치로 이렇게 까치설 같은 말은 안 나오는 거잖아요. 말 속에 이런 문화를 이해하는데 특별하게 쓰이는 동물, 식물, 사물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한테 한번 소개해 보세요 라고 해볼게요. 많이 알려주세요. 자, 이런 말들은 쉽게 translate, 번역할 수가 없겠죠. 네, 번역할 수 없는 말. 이런 말들은 대부분 문화가 포함된 말이거나 그 나라에서 시작된 무엇 등등 이라면 번역이 잘 안 돼요. 예를 들면요. 한국의 그 방 바닥이 따뜻합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한국의 방 바닥에 온돌, 히팅 시스템인데요. 온돌이 있기 때문인데
그 온돌이란 말은 영어로도 온돌이에요. 온, 돌. 왜냐하면 온돌을 시작한 곳이 그리고 온돌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 한국이니까 한국말로도 온돌이고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도 온돌로 올라가 있어요. 이것처럼 문화가 포함되어 있거나 그 나라에서 시작된 무엇은 번역이 안 되는 말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여기 학생들 중에 통역이나 번역하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언어 문화를 모르면 통번역이 어렵거든요.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이 친구가 바람을 많이 먹었다. 바람을 많이 먹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선생님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 가든 땅과 물을 보고 싶겠지. 땅하고 물? 이건 또 뭐지? 근데 자, 이 숙제를 선생님에게 준 친구는 말레이시아 학생입니다. 자,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바람을 먹다와 땅과 물이라고 할 때 바람을 먹다는 여행을 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땅과 물은 우리나라라는 뜻이래요. 여기 다시 보면 자, 이 친구가 바람을 많이 먹었다는 여행을 많이 다닌 친구다라는 뜻이고 어디 가든 자기 나라가 제일 보고 싶다라는 것이 땅과 물이 보고 싶다라고 말을 한대요. 이 친구는 말레이어와 한국어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번역할 때 사전에 있는 말을 그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번역할 때 그 속에 있는 뜻을 생각해서 우리나라 여기 자기 나라도 아니고 네, 우리나라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행이란 말로 바꾸어서 썼습니다. 네. 선생님도 이 글을 보면서 말레이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처음 해봤습니다. 말레이 사람들이 뛰어난 선원들,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고 배를 타면 얼굴에 바람을 많이 느끼게 되니까 바람을 많이 먹는다라는 말을 쓴대요. 그 다음에 그 땅하고 이제 물하고 땅이란 말은 많이 쓰는데 배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물도 함께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자, 문화가 포함된 말로 소개해준 다른 예도 있습니다. 러시아 학생이 보여준 예였는데요. 한글로 쓰면 아워시 뭐 이런 발음이라고 하는데 이거 선생님 한번 발음해 볼까요? 아버시 이렇게 됩니까? 미안해요. 선생님 잘 발음하지 못합니다. 러시아 말이고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해요. 아마 잘 될 거야. 운이 좋다면 잘 될 거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개 조금 다르잖아요.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고 하네요. 이제 일을 할 때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때, 그럴 때 이 말을 하면 아마 잘 될 거야 라는 의미인데 열심히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운이 좋다면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뜻이래요. 상황에 따라서 말이 약간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 좋은 뜻도 되고 좀 나쁜 뜻도 되는 그런 말들도 많아요. 왜 한국에도 이게 있어요. 잘했다. 근데 아이가 시험을 잘 봐서 왔을 때 잘했다 라고 하는 건 정말 잘한 것이지만 아이 시험 점수가 아주 나쁜데 엄마가 아휴 잘했다. 선생님 표정 보니까 어때요? 엄마 기분 나쁜 것 같죠? 그런데 왜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휴 잘했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 정말 잘했어요. 이러진 않아요. 여러분 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죠. 네,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말을 다르게 번역해야 될 때도 많아요. 이 수업은요.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듣고 있는 수업이에요. 네, 한국인 학생이 듣는 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대학생들이 듣고 있는 수업입니다. 대부분 중급 이상이고요.
3.5급 정도 되면 3.5에서 4급 사이의 학생들이 많지만 3급 정도 학생들도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어를 좀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온라인 수업이니까 2번, 3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면 상급이 안 되는 한 2.5급 정도 되는 학생들, 2급 정도 되는 학생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들은요, 한국말은 많이 알지만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이 합니다. 친구하고 말할 땐 괜찮은데 아르바이트 가서 사장님한테 실수할 때 그럴 때가 많다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언어를 통해서 한국 사회와 문화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으로 맞는 그런 표현도 여러분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런 수업은 잘 없으니까 문화도 배우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한국말도 배우고 그런 시간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도, 그 다음에 나중에 사회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과 친해지는데도 아주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이 수업을 이 책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사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이 책을 썼는데요. 여기 선생님 이름이 있죠. 유미향. 그 한국어를 배울 때 꼭 알아야 하는 한국의 언어 문화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실어봤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줄까요? 먼저 여기 보면 호랑이 선생님이 있어요. 호랑이, 타이거. 아니, 왜 호랑이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호랑이 크고 무섭고, 그러면 무서운 선생님? 그런데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무서운 선생님인데요. 학생을 위해서 학생에게 무섭게 하지만 책임감이 큰 그런 선생님이에요. 부모님 같은 선생님 말이에요. 선생님도 별명이 호랑이 선생님입니다. 무서워요. 네. 그 다음에 호칭어. 여기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제 외국인 유학생이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데 아저씨도 자기에게 언니라고 할 때가 있다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자기에게 언니. 그러니까 여기요, 보통 식당에서 우리가 여기요 이렇게 사람을 부르는데, 그런데 언니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언니라고 부르면 알겠는데 왜 나이가 많은 아기 엄마가 자기에게 언니라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고 해요. 자, 이런 것을 호칭어라고 해요. 한국의 호칭어는 외국인이 특별히 공부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리고 감정 표현. 자, 한국의 유명한 말 중에 눈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에서도 이 눈치라는 말에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왜 한국 사람들은 눈치라는 말을 쓸까? 그리고 눈치라는 말이 왜 있을까? 눈치는 무슨 뜻일까? 좋은 의미일까? 나쁜 의미일까? 네, 문화 속에서 해결을 해보죠. 그리고 다른 감정 표현도 그냥 기쁘다, 슬프다, 행복하다 말고 다른 의미들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자, 고정관념. 머릿속에서 바뀌지 않는 생각. 그것을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강해야 돼. 이런 것도 고정관념 중에 하나죠. 남자도 울고 싶을 땐 울 수도 있고요. 아닌가요? 그런 머릿속에 바뀌지 않는 생각, 그런 고정관념 속에, 자,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말 중에 우리가 있죠. 한국 사람들이 나 한 명보다 우리 여러 명이 같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호칭어, 비유 표현, 감정 표현,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언어 문화란 무엇인가를 말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호칭어와 지칭어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비유와 상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속담을 배워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야기들은 다음에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제가 고정관념, 여섯 번째 주제가 감정, 기쁘다, 슬프다, 감정 언어. 기쁠 때 그냥 기쁘다 그 말만 쓰진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기쁘다 사전에 있는 말만 쓰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지? 그 다음에 음상이라고요. 이건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자, 빨갛다 말고요. 이런 거 봤어요? 시뻘겋다, 새빨갛다, 빨갛다, 불구죽죽하다, 불긋대대하다, 불그스름하다. 아니 이 말들 모두 빨갛다인데 어떤 것은 좀 좋은 의미고 어떤 것은 좀 기분이 안 좋은 빨간 거예요. 이 사과는 어때요? 빨갛죠? 빨간 사과죠? 많이 빨개요? 새빨간 사과예요? 예. 그런데 자, 새빨간 립스틱? 근데 지금 소녀의 볼. 자, 이것도 예뻐요? 그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선생님 잠깐 펜 지울게요. 이게 지금 피부과예요. 여기 볼에 아파서 병원에 간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갔으니까 이거는 안 좋은 이야기죠. 그러면 안 좋을 때 불그스름 피부라고 여기에 써뒀어요. 그럼 불그스름은 안 좋은 거고, 그럼 이거 말고 아까 그 소녀가 아이가 예쁘게 빨간 것은 불그스름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똑같은 빨간색인데 많이 빨갛다, 조금 빨갛다, 예쁘게 빨갛다, 그 다음에 기분 나쁘게 빨갛다.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모두 달라요. 외국 학생들이 처음에 이걸 만나면 사전을 찾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전 찾지 말고 선생님하고 어떻게 구별하는지 공부해 봅시다. 한 13주 정도가 되면 이것을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언어 문화의 첫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까? 하지만 한 개나 두 개 정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재밌는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선생님은 그것을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를 계속 풀어 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